한눈에 보는 주도주 시간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시장 이끌었던 종목도 정리해보고요. 향후 주도주가 될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력 나왔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이제 2000선 바로 또 회복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안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올해 2000포인트권역에서 번번이 올라가다 밀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수급만 보면은 뭐 안착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뭐 내일 시장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의지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어떤 수급이 좋아진 원인 자체는 뭐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이제 때마침 중국 증시가 2000포인트권역에서 또 강력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내 증시는 뭐 사실상 큰 우려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른 나라처럼 특히 선진국 증시처럼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기록한다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2000포인트권역에서는 다소 숨고르기 국면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 좀 선전했던 종목들 꼽아볼까요? 네, 일단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형주 쪽의 상승률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좀 상위권 올라올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업체군들의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던 기업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아이스코가 한 주간 동안 24.26%, 실적 호전이 발표된 이후에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상한가도 진입하는 등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도 중소업체이지만 19.01%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자재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또 한솔 홈데코가 한 주간 동안 11.2%가 올랐고, 뭐 거의 이제 100만 원대 육박하는 고가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모레지가 한 주간 동안 10.3%, 아모레퍼시픽이 8.8%, 중국 시장 쪽에서의 실적 호전 소식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실적 호전주의 강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주가 주식을 좀 많이 사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형사들 쪽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하루에 한 4%씩 오르게 되면 뭐 지수가 한 1% 이상 오르는 거는 뭐 유도 아니다, 뭐 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만큼 좀 삼성전자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뭐 어제 지난주 후반하고 이제 흐름에 있어서의 조선주 쪽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점진적으로 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그 상승률 부각도 다음 주에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운용위원님, 화장품주가 최근에 네.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모레 G와 아모레 퍼시픽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아모레 G는 이제 지주회사고 아모레 퍼시픽이 자회사인데,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된다 하면 어떤 종목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사업회사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지주사보다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가가 뭐 고가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하기가 좀 아마 개인 투자 입장에서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도 뭐 거의 가격 수준으로 본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50만 원대 육박하는 가격이라면은 뭐 사실 이렇게 쉽진 않다 보여지는데요. 네. 그만큼 뭐 실적에 있어서의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정자산을 비롯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크게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기한다. 뭐 쉽게 생각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한 확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가 높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뭐 주가 상승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선전했었나요? 네, 코스닥도 지수상으로 보면은 뭐 570선 쪽에서의 어떤 고점 징후가 좀 있었고, 간간히 또 국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증가를 해서 주가의 어떤 탄력도는 이전보다는 많이 둔화되어 있다라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볼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은 뭐 크레듀 같은 경우가 한 주간 동안 45.72%
20%가 급등했는데 이 부분은 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대주주가 얼마 전에 상장 계획을 발표했던 삼성 SDS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혜 가능성, 뭐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상장한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와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부각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젠백스가 31.43%, 바이오스페이스가 17.65%가 올랐는데 두 종목 모두 실적 호전입니다. 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한 100억대 이상 나오면서 현재 시가총액으로 본다고 해도 뭐 PER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싸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가 어제 상한가에 뭐 거의 진입했었죠. 15% 이상의 한 주간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이제 성장주 쪽의 종목군들 아무래도 미국의 성장주들이 최근에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어제 네이버라든가 뭐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했다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 호전주였던 아바코 같은 경우도 한 주간 동안 12% 이상의 상승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도 나흘 연속해서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어떤 특징을 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크레디와 같이 삼성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떤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몇 가지 굵직굵직한 업종으로 봤을 땐 LED 쪽이라든가 미디어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신성장 동력이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그 지수를 이끌었다라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많이 깨져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뭐 요즘 이제 한 2, 3일간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지수를 이끌고 조금 그 성장 동력이 아주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전보다는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그 지수의 탄력도는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뭐 합당한 주가 상승에 합당한 실적을 내놨던 기업군들은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뭐 오늘 이제 좀 전에 언급되었던 뭐 메디포스터 같은 종목군도 있겠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대의 어떤 진입과 더불어서 메이저 쪽에서의 어떤 수급, 특히나 이제 국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용위원님께서 앞서서 좀 살짝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이 네이버가 또 어제 4%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고 아프리카 TV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2% 추가 상승입니다. 좀 성장주 이제 다시 볼 때가 된 건가요?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종목군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당초 예상보다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대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일단 어느 정도 수급만 회복이 된다면 최근 하락에 대해서의 반발은 뭐 충분히 나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결국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받침이 되냐라가 받침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영업이익 면에서는 만족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종목의 어떤 상승률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한 150% 이상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본다고 해도 아프리카 TV는 영업이익이 채 100억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가총액을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PER 수준을 보려면 한 거의 30배에서 40배 수준이 될 텐데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장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고평가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물론 메리트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주가 수준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수급의 키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 좀 쥐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에 지금 구간에서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수의 어떤 2000포인트권역의 안착 내지는 뭐 밀림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오늘 제가 볼 때는 돌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어제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추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대응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에 만물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군들, 또 좋아지는 기업군들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NC소프트 갖고 왔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2% 정도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어제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만 원권 이하에서 다시 재반등세가 돌입하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이나 모레 아마 5월 15일자 이전에 전후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만큼의 어떤 그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발표될 것 전망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2분기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작 게임 런칭이 대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가능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 국내 기관 중심에서 수급이 워낙에 좋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만 거치면은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일단 약간의 강보합권역인데요. 매수가는 뭐 20만 원권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매 가격은 1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눈에 보는 주도주 타픽 NC소프트였습니다. 최근 또 모바일 게임주도 강한 모습인데 오늘 좀 온라인 쪽에서 이 NC소프트 한눈에 보는 주도주 타픽으로 꼽혔는데요. 현재가 19만 9천 원인데요. 매수가 20만 원권 이하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목표 주가는 22만 원이고요. 손절가 19만 원으로 제시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영 의용료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